초보자와 여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스마트하고 상상력 풍부한 여행을 가이드해드립니다. 저는 미슐랭이고요. 오늘도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당신에게 실크로드 남자 찾아 산티아고를 쓴 여행작가 정효정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모정 정효정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회에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개요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블라디보스톡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어떤 도시들이 있고 어떤 곳을 여행할 수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블라디보스톡은 네. 요즘에 정말 많이 가잖아요. 사실 그 저렴한 항공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깝게 2시간이면 갈 수 있고 그리고 가면 이제 물가도 저렴하고 해서 또 비자도 풀렸고 지난 시간 비자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뜨고 있는 여행지가 블라디보스톡이죠. 또 하나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시아권에서 유럽 문화라든지 유럽의 분위기를 느끼려고 하면은 최소한 그전에는 한 10시간 정도 러시아로 날아갔어야 했는데 블라디보스톡은 가깝잖아요. 2시간이면 가보면 거기는 유럽이거든요. 제일 가까운 유럽. 그렇죠. 아니면은 뭐 마카오 가서 좀 약간 짝퉁스러운 유럽, 뭐 베네치안 리조트라든지 네. 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유럽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많이 가고 저는 사실 블라디보스톡 안 가봤습니다만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 그 안에 설치된 스크린에서도 계속 그 블라디보스톡 관광청에서 광고가 나와요 요즘. 네. 네. 블라디보스톡이 뜻이 있나요? 1856년에 이제 처음 도시가 세워졌고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뜻은 이제 동방을 지배하라. 그래서 동방으로 진출하겠다는 러시아의 야욕이 이제 드러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이제 동방에 진출하는 교도부 역할을 했었고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끝이기도 했고 여기서 이제 옛날 러시아 사람들은 여기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바로 바다 건너가 알래스카니까. 네. 그러면 여기 도시 별명이 있다면서요? 러시아의 샌프란시스코. 네. 샌프란시스코에 있잖아요. 그 여러분 알고 계시는 금문교. 골든 브릿지. 예, 네. 그 러시아의 샌프란시스코인 블라디보스톡에도 금각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 근교에 있는 섬 루스키 섬하고 이제 블라디보스톡 본토로 있는 이제 긴 다리가 있고 그게 한 2km 정도 되는 긴 다리가 있어서 이제 그 다리 배경으로 사진 많이 찍으십니다. 근데 블라디보스톡에 한국인들이 좀 오랫동안 살아왔었다면서요? 거기가 극동이죠. 이제 옛날 조선시대에 한인들이 많이 이주를 했던, 이제 조선인들이 많이 이주를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인 역사도 있고,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2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우수리스크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고려인들이 많이 이제 이주를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그 전에도 이제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이제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랑 인연이 있다. 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발해 성터 유물이 거기서 출토가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네. 발해 역사가 그쪽에 있었으니까 우리랑도 이제 아주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인의 역사 조금 제가 아는 바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그 우리 민족은 뭐 조선 이후로는 계속 한반도에서 갇혀서 살다가 이제 일제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일제가 워낙 그 착취하고 탄압을 하니까 경상도 특히 충청도의 농민들이 많이 이제 만주로 갔거든요. 그래서 농사지을 땅을 찾아서 갔다가 거기서 또 더 탄압이 심해지니까 더 이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의 러시아 땅. 그래서 우리가 항상 블라디보스톡하고 항상 세트로 귀에 익숙한 지명이 사할린이라는 맞아요. 그 섬이거든요. 네. 블라디보스톡 앞에 있는 큰 섬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고려인들이 많이 이제 그 구한말 조선 초기에 많이 정착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 이제 극동 지역 한인들이 이제 스탈린에 의해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는 건 이제 1937년의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죠, 예, 네. 그때 당시 이제 이주했던 이제 그 조선인들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는 건 우리에게도 되게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네. 먹방. 네. 먹방 얘기하실 것 맛있는 같아. 것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일단은 킹크랩이 유명하죠. 네. 그렇죠. 러시아면 킹크랩. 네. 네. 그래서 킹크랩이 일단 한국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거고 그 맛이 어때요? 개맛이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표정이 그거예요. 네, 아우 참 당황스럽네요. 저 개그는. 너무 표정이 진짜 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은 사실 러시아지만은 저 상트페테르부르크 서쪽 끝은 발틱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차가운 바다예요. 블라디보스토크 앞은.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지리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릴 때 일기예보에서 보면은 오츠크 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장마 때 오츠크의 기단 형성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그 바다가 차갑다 보니까 요런 이제 그 각각류 각각류가 뭐 맛있죠. 각각류들은 그 굉장히 그 차가운 물에서 이제 그 있는 각각류가 굉장히 근육도 튼실하고 맛있거든요. 살이 단단해지고. 네. 그래서 킹크랩 저도 한번 보니까 굉장히 먹고 싶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네, 그래서 정말 기분 전환 삼아 뭐 2박 3일이나 이렇게 시간 내서 블라디보스토크 띡 가서 킹크랩만 딱 먹고 그렇게 딱 오는 것도. 킹크랩 드셨어요? 네, 먹긴 먹었는데 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가격에 비하면 이제 여행자다 보니까 이제 네네. 가격 부담이 커서 네네. 예,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제가 정말 맛있게 먹은 거는 다른 건데요. 네, 지금 두 손을 꼭 모으고 계십니다. 네. 네, 정말 맛있게 먹었던 거는 평양냉면입니다. 북한 식당에서 드신 건가요? 네, 그 왜 우리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도 북한에서 그렇죠.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블라디보스톡에도 평양관이라는 북한 식당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사실은 제가 평냉을 처음 먹어봤던 게 작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 정도 평냉을 먹었었는데 평냉을 이제 소개시켜준 분이 이제 탕모 PD님이라고 계셨는데 네네. 그분이랑 이제 먹으러 갔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먹어봤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슴슴한 맛. 네. 그러니까 그 네. 담백한 맛? 네. 그래서 근데 평냉을 먹을 땐 김치도 먹으면 안 된대. 그 담백한 맛을 잃는다는 거예요. 식초도 네. 치지 말고 겨자도 치지 말래. 네. 예. 그래서 가위질도 하지 말래. 네, 그래가지고 그 참고 먹었어 이런 건가 보다. 네. 평냉이랑 이런 거구나. 난 무죄하니까. 네. 그러고 이제 평양관에 가서 평양 사람이 말해주는 평냉은 과연 어떤 맛일까? 오리지널을 먹어보자. 했는데 세상에 그 냉면 위에 다대기가 빨갛게. 예, 네. 죄송합니다. 가득. 네, 산처럼 이렇게 네. 쌓여 있더라고요. 네. 아니 분명히 내가 한국에서 배울 때는 슴슴하게 먹어야 된다고. 겨자도 치지 말라고 배웠는데 김치도 먹지 말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이 평양 사람들이 순진한 남한 여행자를 농락하는 건가 싶어서 네. 그 종업원 언니를 붙들고 이거 정말 평양에서 이렇게 먹냐고 하니까 그 언니가 조금 쌀쌀맞아요. 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아니 이게 저도 또 냉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또 냉면주의자잖아요. 페이스북에 한 달에 3번 정도 그렇죠. 평양 냉면에 대한 사진을 글을 항상 쓰시죠. 올라오고 저는 인천공항 도착하면 바로 인천공항에 있는 그 냉면집으로 가잖아요. 지금 없어지지 않았어요, 거기. 이 터미널에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착할 때 항상 거기로 가는데 제가 2014년에 동북 삼성 그러니까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을 여행했던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는데 뭐 백두산도 가보고 싶고 고구려 유적도 보고 싶고 북만주 초원도 가보고 싶고 하얼빈도 보고 싶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냉면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북한은 갈 수가 없으니까. 냉면 성애자의 로망. 그래서 네. 해외에 있는 그 북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어봐도 다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유명한 그 뭐 4대 5대 냉면집과 냉면 맛이 너무 달라서 지금 라모정 작가님이 묘사한 그 비주얼과 그런 맛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가장 북한에 가까이 있는 도시에 이제 식당에 가보자. 해외는 너무 멀면 재료가 달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신우주 바로 앞에 있는 단동에 있는 북한 식당도 한 5군데 가봤는데 가보니까 다 이제 지금 묘사한 그런 맛인 거예요. 그렇죠. 면도 까맣고 국물도 약간 시큼한 식초 맛이 나고 위에 다대기도 올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먹는 서울에서 먹는 평양 냉면은 뭐 흔히 무슨 옥 무슨 배 무슨 뭐 이런 집들 있잖아요. 유명한 집들. 네네. 이게 이제 이미 서울 냉면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식 냉면과는 좀 다르구나. 서울식 평양냉면. 그죠. 서울식 평양냉면. 그러니까 한국식 짜장면처럼. 그렇죠. 돼지국밥도 지금 서울에 부산식 돼지국밥 식당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먹어보면은 서울식이야. 서울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산식은 돼지 노린내, 꼬린내 이런 게 좀 나야 되는데 그걸 싹 제거한 굉장히 담백해진 돼지국밥을 서울에서 팔더라고요. 네, 다음에 우리가 한번 맛집의 원조를 찾아서 특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평양냉면.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또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그거 말고는 사실 러시아식 음식인 거죠. 이제 러시아식 다양한 음식들이 있고 러시아 전역에 이제 조지아 레스토랑이 굉장히 인기여서 거기가 굉장히 맛있는 곳이니까. 근데 뭐
그 비싸고 팬시한 레스토랑은 다 조지아 레스토랑이에요. 아, 네. 사실 네네. 트립어저바이저나 이런데 1등으로 올라 있는 건 대부분 이제 조지아 레스토랑이고 그 외에 이제 러시아식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팬케이크 같은 건데 얇은 팬케이크 있어요. 있죠. 네네. 예, 블리니라고 네, 불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먹어볼 만합니다. 이제 조지아, 그루지아, 저는 이제 그루지아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루지아에서 조지아로 바뀐 지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조지아 음식이 왜 맛있냐면은 거기가 코카사스 쪽이라서 기후가 좋고 와인이 되게 좋고, 특히 저는 러시아 여행하면서 굉장히 그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그루지아 생수가 정말 맛있어요. 생수 그랬는데. 자, 이것도 생각도 못했던 꿀팁이네. 네, 그루지아 생수를 꼭 마셔봐라. 근데 그 생수가 이제 이탈리아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를 주입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천연 광천수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탄산수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탄산수. 아. 탄산수인데 근데 이제 코카사스 산맥에서 채취한 네. 거예요. 오. 그래서 천연 광천수, 우리나라 초종리 광천수처럼 발굴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기차역에도 많이 파는데 조금 비싸요, 러시아 거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보면 알파벳을 못 읽더라도 이게 러시아 알파벳, 키릴 알파벳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차역에서 파는 생수 중에 이제 유리병에 담겨 있는데 이거는 러시아 알파벳도 아니고 로만 알파벳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문자일까? 그게 조지아 문자거든요. 오, 그 생수를 사서 드시면 그 이름이 보조미예요. 보조미. 네, 예. 딱 마셔보면은 입안이 짭조름하면서 네. 굉장히 좀 강한 그 광물의 느낌이 나면서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예, 러시아 꿀팁. 가면은 그게 조지아 생수를. 네.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어려워요. 굉장히 생수. 네. 네. 네, 그러면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킹크랩도 드시고 평양냉면도 드시고 팬케이크 블리니도 드시고 네. 예, 물은 요 보조미로 드시고 네. 블라디보스톡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저는 이제 하바롭스크 12시간 가면 이제 하바롭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죠. 네네. 아무르강이 있는 흑룡강이 있는 그렇죠. 네. 지역이고 거기도 이제 그 조선인들과 관련된 역사들이 그렇죠. 네. 좀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하바롭스크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요하게 갈 수 있는 관광지가 한참 가야 돼요. 한 기차 타고 2박 3일 가다 2박 3일 보면 가야죠. 네. 울란우데라는 지역이 그렇죠.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 타고 울란우데까지 가면 한 60시간 걸리고 저는 하바롭스크에서 이제 울란우데까지 갔는데 5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기차만 탔는데 3일이 이제 순식간에 순삭. 예, 순삭 3일 동안 하지만 그때 덕질을 하면서 너무 즐겁게 안나 카리나 보고. 예, 네. 안나카레리나 보고 할머니들한테 뭐 얻어 먹으면서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익힌 러시아어가 바보시카였어요. 할머니. 제보시카, 바보시카가 제보시카, 중요해요. 바보시카, 네. 식당에 가서 excuse me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가씨들이 안 옵니다. 네. 제보시카라고 외쳐야지 메뉴판 들고 와서 메뉴판 이렇게 턱 내려놔요. 언니들이 조금 터프하시더라고요. 네, 네. 중국과도 똑같아요. 식당 가면은 아무리 익스큐즈미에도 안 오고 이제 샤오지. 샤오시에 하면은 바로 딱 네,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바부시카를 외워두면 이제 할머니들 앞에서 애교를 떨면서 바부시카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이 가방에서 먹을 거 아니 근데 먹을 게 규모가 우리는 이제 기차 여행하면 좀 간단하게 준비해 오는데 이 할머니들은 이만한 찬압에 정말 치킨 스프를 네. 다리 이만한 거 들어가 있는 치킨 스프를 꺼내서 저한테 닭다리를 주고 그래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이 대륙이나 땅의 넓이가 사람의 인식의 넓이와 이제 그 비례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부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큰 도시라고 하지만 부산에서는 사람들한테 지하철로 1시간 거리라고 하면 굉장히 멀다고 그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지하철로 1시간이다면은 뭐 보통 정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예전에 러시아나 중국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깜짝 놀라는 게 그래서 얼마 정도 거리냐 하니까 별로 안 모여요. 그래서 얼마인데니까 2,000km 뭐 그쵸. 예. 서울 부산 5배 네. 뭐 이런 거리. 그래서 음식도 도시락도 보면은 우리는 뭐 KTX 서울 부산 해봐야 뭐 2시간 반이니까 뭐 간단하게 초코파이나 빵이나 네. 샌드위치인데 그렇죠. 거기는 막 정말 그 이사 가듯이 6.25 때 피난 가듯이 진짜 음식을 가지고 타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지내면서 울란우대에 내렸습니다. 51시간 후에. 그래서 울란우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딱 펼쳐보면 어떻게 보면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그렇죠, 보면 네. 되고 시베리아를 이제 대표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부리아트 공화국의 수도예요. 그렇죠. 이제 부리아트라는 민족명은 그 러시아 이제 민족을 뜻하는데요. 이제 몽골리안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희 대학원에 브리아트 출신 학생이 있어가지고요. 아, 진짜요? 네, 정말 비슷해요. 어디서 왔어요?
뭐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러시아 부리아트 어디서 공화국에서 온 온 거죠? 거죠. 부리아트 공화국에서. 부리아트 네. 공화국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를 이제 북미 인디언하고 이제 또 우리 이제 한민족하고 네. 그리고 부리아트 사람들이 DNA 구조가 굉장히 일치한다,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랑 비슷하게 광대뼈 나오고 눈꺼풀 두껍고 그런 이제 얼굴을 한 사람들이 많아서 지나가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 여행하시다가 뭔가 에피소드가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러시아 전역에 가도 러시아 아줌마들이 그렇게 러시아 말로 말을 걸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륙이 넓다 보니까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자기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국에서 왔구나 생각하지 않고 얘는 부리아트 애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말을 하는 부리아트에 거죠. 있을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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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히 이제 울란우데 같은 경우에 다 부리아트 사람들이니까 네. 다 저처럼 눈 찢어지고 그런 이제 얼굴 노랗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리아트 민족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면 정말 운이 좋은 게 네.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 그러잖아요. 네, 네. 우연히 갔는데 그날 바로 축제가 있었어요. 축제를 노리고 간 건 아니었는데 네. 축제의 여신이네요. 네. 네. 축제뿐 아니라 어디에 가면 그렇게 또 예, 운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행만 가면.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축제가 있어서 갔는데 그게 부리아트 사람들이 춤을 추는 그런 축제예요. 에호르의 밤이라고 해서 네. 에호르라는 거는 강강술래처럼 그 손잡고 빙빙 돌면서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에 갔는데 축제 시작하기 전에 사전 행사로 이제 분위기 띄우려고 이제 사람들 불러서 이제 같이 춤 배워보고 큰 그러는 무대가 있고 이제 사회자가 예. 막 예. 그러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메라 들고 막 촬영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다 똑같으니까 무대 앞에서 막 사진을 찍어도 제가 무슨 스텝인 줄 알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이 앞에 카메라 든 제보시카 나와보라고. 아, 네. 그래서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다 저를 쿡쿡쿡 찌르더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일단 나갔어요. 단상에. 근데 사회자가 막 러시아 말로 말을 걸어요. 그래서 대답 못하면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도 그때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영어로 Where are you from?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말로 유즈니까리아. 아, 그러니까, 남코리아, 남 예. 유스니까 사우스니까. 예, 네. 왜냐하면 그냥 코리아라고 하면 북한에서 온 걸로. 네, 네. 왜냐면 그쪽은 북한이랑 더 친하니까. 네. 그래서 남한에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치고 막.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어깨 무게감이 실리더라고요. 아, 내가 국위선양을 해야겠구나. 국가대표. 네, 네. 이제 기대됩니다. 남한을 네. 대표해서 여기서 실수를 하거나 빼면 안 되는구나. 이제 남한의 기상을 보여줘야겠다. 네. 그래서 춤도 열심히 같이 추고. 춤을 췄어요? 네, 무사히 춤을 추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단상에서 딱 내려오니까 거기 이제 부리아트 소녀들이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와서 BTS. BTS. 방탄소년단.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BTS가 누군지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몰랐어요. 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은 아는데 그게 그쵸, 그쵸. BTS라고 불리는지 네. 몰랐던 거예요. BTS가 뭐지? 이러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핸드폰에서 사진을 막 보여주는데 방탄소년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다는 의미로 이제 노래를 한 소절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를 바라본 눈빛이 무슨 남한에서 온 가수를 보듯이. 그래서 되게 황송하고 BTS한테 좀 송구스러울 정도로 내가 BTS도 아닌데 이런 인사를 받아도 되는 걸까? 아, 이거 딴 얘기인데 제가 며칠 있다가 인도네시아 네. 가는데 네, 네. 방탄소년단 굿즈를 4만 원치 구입해서 가져가요. 나눠주려고. 뭐 양말 배지? 뭐 이런 거요? 배지랑 아, 브로마이드랑 그런 관련 상품이요. 예. 네. 그다음에 굿즈. 메모리 뭐 그 카드랑 엽서랑 오만 거 다 사가요. 그래, 참, 요즘은 그게 참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20대 네. 여자들 만나면 제일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국위를 선양하는 또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부리아트가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연방이고 22개 공화국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개인적인 이제 약간 여행저의 또 로망 목표가 뭐냐면은 과거 구소련 국가를 다 가보는 것. 제가 보니까 한 3개 정도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연방 22개 국가를 다 가보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좀 몽골계 그 자치공화국이 있어요. 부리아트가 있고 덕이 그 부리아트 위에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그 사하 공화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몽골계예요. 네, 사하족들이 있는. 사하족. 근데 네. 사하족, 부리아트족 이게 이제 거의 다 이제 몽골계인데 제가 그때 굉장히 그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과 몽골 사람들이 말이 통할까. 그래서 제가 그 부리아트에서 이제 어떤 그 젊은 영어를 잘하는 부리아트 대학생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몽골 말을 한번 알아듣냐니까 서로 그렇게 완전히 통하지는 않고 한 20% 30% 정도 알아듣는데 뭐 스페인어 이태리어처럼 그렇게 가깝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머물던 게스트 하우스 부리아트에서는 이제 그 할머니가 전형적인 진짜 우리나라 할머니처럼 생겼어요. 그 부리아트 할머니인데 벽에 달라이라마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처음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우리 흔히 티베트 사람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몽골의 역사에서 보면은 몽골 역사가 나중에 이제 그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몽골에 가면 전부 티베트 절이듯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몽골계가 부리아트 사람들도 집에 달라이라마 조상화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울란우데 저 산 위에 네. 가면 또 그 티베트 절이 있잖아요. 네, 티베트계 네, 그렇죠. 몽골계절. 네.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그 스님들이 이제 연불 하고 있으면은 스님들이 저보고 자꾸 오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인데도 샤머니즘이 섞여서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절에 젊은 사람들이 뭐 서로 와서 뭐 기도도 하고 좀 뭐 점 같은 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이상한 뭐 불경도 쓰고 부죽도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저보고 오라더니 막 이제 러시아 말도 아니고 부리아트 말로 저한테 왜 왔냐 이런 식으로 막 자꾸 물어봐서 제가 약간 동종업계인 줄 아셨던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참고로 라스트라다님 외모가 굉장히 스님스럽습니다. 그렇죠. 약간 항상 두상- 스님들이 저를 네. 유심히 쳐다봅니다. 네. 네. 두상도 그렇고 네. 이제 네. 스님들이 좋아하실 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종교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라모님은 샤먼을 좋아하시죠. 네, 저는 이제 샤머니즘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 이제 샤먼들을 찾고 부리아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라정님이 말씀하셨듯이 티베트 불교. 원래 부리아트가 몽골 제국의 일환이었다. 18세기에 그렇죠. 네. 러시아 네. 영토에 편입이 됐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베트 불교가 이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시베리아 원주민들은 샤머니즘을 믿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샤먼은 에벤키라는 이제 종족의 말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사실 북만주에 관심이 있었던 게 북만주 하얼빈에서 딱 위로 올라가면은 그 내몽골 경계에 있는 거기에 사는 소수민족이 에벤키였거든요. 그 가장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와 옷도 정말 비슷하고 단어도 아직 비슷한 것도 많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어쨌든 에벤키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샤머니즘 다음으로 이제 울란우데가 이제 메인 어쨌든 종교가 이제 그 불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또 사원에 가면은 그 라마 고성의 그 사원 시신 그 저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라모님이 그 한번 보셨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 돌아다닌 세상에 이런 일이에 이제 네. 등장하는 단골 소재인데요. 썩지 않는 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네네. 12대 라마 이티겔로프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1877년에 입적하시면서 명상하는 채로 명상하는 자세로 그대로 돌아가시면서 앉아서, 네, 네. 제자들한테 50년 후에 내 무덤을 파봐라. 근데 제자들이 실제로 50년 후에 그 무덤을 파보니까 하나도 부패하지 않고 시신이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예요. 네, 근데 당시 이제 공산정권 하여가지고 다시 이제 묻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신을 다시 파서 지금의 이제 그 울란우데에서 조금 외곽으로 가면 이볼긴스키 다찬이라고 다찬이 네. 이제 불교 사원의 뜻하거든요. 이볼긴스키 사원에 가면 그 시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는 게 또 처음이고 시신을 보는 게 되게 처음이어서 미이라 같은 네, 엄청 쫄았어요. 미라는 봤구나. 그러고 보니 네, 신장이나 네, 이런 네. 트루판이나 이런 데서. 근데 어쨌든 시신이라 그래서 엄청 쫄아서 갔는데 정말로 그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인터넷에 나왔던 사진보다는 조금 이제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부패는 안 하시지만 이제 수축은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그분은 이제 참배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라정님도 보셨었어요. 그때 그런 걸 저는 뭐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하여튼 한번 갔던 기억이 살짝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불교 문화나 그런 것들이 소비에트 정권 당시에 모든 게 다 박해받고 그렇죠. 사라졌던 건데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피어나고 있는 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여기 종교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억압 당했다가 다시 이제 확 피어나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브리아트 쪽은 예전에 이제 소비에트 혁명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적군이라 그랬거든요. 붉은 군대. 붉은 군대에 맞서 싸운 백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장 백군, 마지막까지 붉은 군대에 맞서 싸운 지역이 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탈린에게 탄압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불교 문화 이런 게 다 사라졌을 줄 알았는데 어마무시하게 예,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울란우데는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얘기했던 브리아트 사람들의 이제 믿음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러시아 정교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다 섞여 있군요. 네. 굉장히 다층적인 문화를 볼 수 있어서 전 울란우데가 정말 재밌었거든요. 예. 저도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울란우데가 그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울란으로 또 시작하는 유명한 도시가 울란바토르. 예. 그래서 아, 이 울란이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이제 뜻을 찾아보니까 이게 붉은이란 뜻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울란바토르 하면 붉은 영웅, 울란우데는 뒤에 우데가 뭐였는지 붉은 까먹었는데 강이라는 붉은 뜻. 강.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브리아트 공화국에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저는 그 어디 가서 이제 제가 좀 인종적으로 약간 그 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브리아트는 가면은 어디 가도 사람들이 튀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네.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네, 어딜 가도 네, 현지인. 다 네. 이제 이 브리아트 사람이구나 의식을 별로 안 해서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브리아트 네. 숙녀 그쵸. 같기도 옷만 하고. 저는 갈아입으면 네. 돼요. 네. 그래서 어디 가도 환영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여기서 또 한번 결혼식도 올리셨다면서요? 네, 또. 제가 정말 첫 결혼식을 아니 한국에서 시베리아에서 올렸습니다. 어쩌다 네. 그게 울란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샤머니즘도 있고 티베트 불교도 있지만 네. 또 하나 울란우데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 러시아 정교회 중에서도 네. 러시아 정교회가 17세기에 분화를 한번 겪었거든요. 네.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 예전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올드 빌리버, 구교도들이라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러시아어로는 시메츠키라고 부르고요. 네, 네. 시메츠키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시메츠키들이 러시아 북쪽 이제 지금 폴란드 지역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했다가 예카테리나 시절에 니네 시베리아에 오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들어요. 시베리아에 오면 내가 토지도 주고 자유도 줄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시베리아 지역을 이제 개척하던 시절인데 농사지을 농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카테리나가 시메츠키들을 시베리아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구교도들이 지금도 옛날 모습 그대로 옛날 전통을 지켜가면서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 사람들 마을 가면 정말 재밌겠어요. 네, 근데 그 마을에 간다고 뭘 보여주는 거 아니고 투어를 이용하면 그 네. 투어를 이용해서 가면 이제 거기 마을 사람들 몇 명이 나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옛날식으로 이렇게 복식을 네, 입는다라는 것도 네. 알려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민속 네, 네. 그런 체험 투어?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인 네, 네.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올가 할머니라고 이제 연세가 있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를 위주로 그 할머니 며느리 뭐 그 할머니 지인 해가지고 몇 명 이제 아줌마 몇 명이 이렇게 옷 입고 대기하고 계세요. 그럼 옛날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런 가구를 지니고 살았고 이런 전통을 지니고 살았구나라는 걸 보고 또 노래도 불러주고 근데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결혼식 재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투어팀이 한 팀 갈 때마다 네. 결혼식 재현을 해요. 네. 네. 근데 보통은 자기들끼리 하거나 그러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좀 나와봐라. 브리아트처럼 보여서 네. 근데 저는 영문도 모르고 나갔어요. 일단 나가서 보니까 그 이제 시메츠키 그 아줌마들이 저한테 옷을 막 겹겹이 입히더라고요. 블라우스 입히고 치마 점프 스커트 같은 치마 입히고 또 입히고 옷을 한 7, 8겹을 입었어요.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터번으로 둘둘 말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옷 색감이 화려하고 네. 다양한 색감의 옷을 가지고 있고 터번도 이제 분홍색 터번이에요. 터번을 둘둘 말아주면서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네 머리카락은 남편 외에는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네. 뭐야 하니까 이제부터 넌 결혼할 건데 남편 외에 머리카락 보여주면 안 된대요. 아 이게 결혼식이구나. 그때 알았고 그래 남편은 그때까지 이제 등장 안 한 상태였죠. 근데 갑자기
저희 이제 투어차 그 운전기사가 딱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 어머니가 등장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 그 맞은 어머니랑 둘이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똑똑똑 그러더니 여기 딸이 정말 참하다고 해서 왔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서 둘이서 내고를 막 하세요. 네, 저를 네, 두고.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물어봐요. 결혼할 거냐. 근데 이 상황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래서 일단은 네 그러고는 이제 그러면 한바탕 결혼식 행사를 벌여요. 그럼 이제 저는 중간에 춤추고 있고 주변 아줌마들 막 노래 부르고 있고 그런 행사였습니다. 브리아트 이야기 좀 서서히 마무리하자면은 울란우데 제가 또 사랑하는 맥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 어디 가나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그 도시의 맥주니까 네. 제가 그 울란우데에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러시아 펍에 딱 갔더니 그 지역만 나는 맥주라고 하면서 맥주 이름이 샤먼인 거예요. 오, 정말 먹고 싶다. 예. 그러면서 와 이건 또 마시지 않을 수 술을 없는. 마시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샤먼 맥주를 착 마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울란우데에 이제 있는 그 산이 있어요. 약간 높은 산에 그 티베트절이 있는데 산 이름이 보니까 수미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의미를 졌는데 네. 네. 그래서 그 절을 딱 보고 나오는데 앞에 이제 그 절 앞에 티베트절 앞에 산 꼭대기에 바로 앞에 이제 카페가 있는 거에서 설마 절 앞에인데 맥주를 팔지 않겠지 했는데 딱 나오니까 바로 앞에서 맥주 딱 파는 거예요. 네. 절 앞에 카페에서. 아니 라스트라님이 제일 좋아하는 코스. 그렇죠.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바로 앞에서. 예, 맥주 마시는 그래도 거. 우리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불교는 우리나라 절도 보면은 절에서 좀 내려와야 술을 팔잖아요. 그래서 딱 그 앞에 그 티베트절에서 스님들 그 연부라는 거 굉장히 멋있거든요. 네. 쫙 보고 감동받아서 딱 나왔는데 카페에서 경치도 좋은데 설마 절 앞인데 맥주 팔까 했는데 맥주 딱 팔아서 샤먼 맥주를 샤먼 맥주 마시고 트랜스로 들어가셨군요. 트랜스로 들어가서 와 그게 너무나도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울란우데 관련해서 하나 더 네. 거기 이제 관광지 중에 뭐가 있냐면요. 울란우데 중앙광장에 가면 레닌상이 있습니다. 레닌상 러시아 있죠. 전역에는 어디나 레닌상이 있는데 보통 레닌 포즈는 두 가지예요. 한 팔을 높게 치켜든 모습 그리고 코트 기스 이렇게 딱 잡고 있는 모습 두 가지인데 울란우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두상만 어마어마하게 큰 두상이 네, 한 그렇죠. 7m 정도 된 두상이 머리가 7m예요. 머리만 있어요. 저도 거기서 기념사진 찍었는데 그때 그 론니 플래닛에 보니까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레닌 머리래요. 4.2톤이래요. 예. 무려 4.2톤이고 레닌 생일 탄생 이제 100주년에 맞춰서 이제 건설이 된 건데 울란우데에 가시면 꼭 보시길 바라고 러시아 가면 이제 레닌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화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으면서 여행하는 것도 러시아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올라오는데 정말 재밌네요. 거기 가서 뭐 결혼식도 하고 샤먼 맥주도 마시고 샤먼도 만나고 뭐 오만 걸 다 해볼 수 있네요. 네. 예, 울란우데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이제 바이칼 호수도 가고 갈 데가 많은데 다음 편에서 아이고. 네 바이칼 호수부터 얘기를 해보는 게 그렇죠. 어떨까 사실 싶네요. 러시아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이제 중간에 여러 도시들이 많지만은 여행자들이 대부분 논스톱으로 타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모든 도시를 들르는 여행자도 거의 없는데 이 도시는 반드시 들러요. 네.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의 네네네. 파리라고 불리는 이르쿠츠크 그리고 저보고도 항상 가라고 그렇죠. 뽐뿌질하셨죠. 거기 앞에 있는 또 바이카로스.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편에는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르쿠츠크와 바이칼 호수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재밌네요 이번에는. 네. 아유, 갑자기 샤먼 맥주가 샤먼 나오니까. 맥주 네. 막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오디오 클립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듣고 싶은 내용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좀 더 이제 알찬 여행 정보로 다시 찾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욱 상상력 풍부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잘하쇼. 잘하시오. This is my time.